여러분,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한 절대 여러분들은 잘 사실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죽은 기운을 퍼뜨리는 것이라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운이 풀려 삶이 좋아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절대 날카롭지 않으며 거칠지 않으며 비판적이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운이 그 사람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라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풍수는 항상 좋은 것을 보자, 좋은 것을 느끼자, 또 좋은 여건을 만들자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이것이 있는 한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앞서와 같은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운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낡아 깨어지고 흉물스러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은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 늘 여러분의 마음은 목표를 가지게 되고 또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현대 부자들이 그렇게나 그림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는 과거에도 부자들이라면 다 그러하였습니다. 어느 집이든 좋은 그림, 좋은 글씨가 많이 걸려져 있는 집이 부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 흉물이 되고 또 불편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 집안에 왠지 불편한 그림이 걸려져 있다면, 또 깨어지고 낡아 이제 그림으로서 가치가 없겠다 싶은 그림이 걸려져 있다면 이런 것들은 꼭 떼서 버리시도록 하세요. 물론 제가 이 풍수 그림들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흉물스러운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 집이 잘 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죽거나 시들어가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에 생기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풍수 소품이지만 이것이 죽거나 시들어갈 때는 정말 최악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죽은 동물의 사체를 여러분의 집에 두고 생활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옷장 속에서 못 입을 옷들, 버려야 할 옷들 꼭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입으시는 옷과 입지 않으시는 옷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입지 않으시는 옷들을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분명 그 옷들 중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며 또 구겨지고 낡아서 헤어진 옷들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분명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집안에 공기가 잘 순환이 되어야 이 집이 건강한 집인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특히 옷이라면 더욱 그러한 거예요. 네, 풍수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그 자체적으로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반드시 이 옷의 관리와 보관이 철저하며 또 재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옷의 관리와 보관이 허술하다는 것은 굳이 특별히 풍수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실 옷들은 꼭 정리를 하시고 버리십시오. 정 버리시기 아까우시면 꼭 보관을 철저하게 하세요. 네, 꼭 아셔야 합니다. 이런 낡은 옷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옷에서 곰팡이가 가득 생긴다는 것은 죽음의 기운, 즉 사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이곳이 돈을 상징하는 옷장인 곳이라 이렇게 되면 절대 여러분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장나서 잘 사용이 되지 않는 전자제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보면 항상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고장난, 그래서 쓰지 않는 전자제품들이었으며 또한 그 전자제품들이 한쪽 구석에 방치된 채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잘 버려야 잘 삽니다. 물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칠 수 없는 것, 쓰지 않는 것을 집안 베란다에 두는 것이나 또 창고 한쪽 구석에 두는 것은 이 집안의 죽음의 기운, 사의 기운을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집에서는 절대 성취운이 살아날 리가 없으며 또 그 제품을 주로 사용하던 사람은 늘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이든 필요해서 전원을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창고에 있더라도 닦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 전자제품들은 오행학적으로 화오행을 말하는 것이며 이 화오행은 번영운과 성취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가을이죠. 사용하시던 에어컨 덥게 꼭 씌우시고 사용하시던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이런 것들 잘 닦아서 넣어두시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칠이 벗겨지거나 낡거나 부서진 문이나 가구들입니다. 여러분, 앤틱 가구는 절대 부서지거나 낡아서 흉물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은 그냥 버려야 하는 것이지 절대 그 어떠한 가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칠이 벗겨지거나 부서진 가구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칠을 하시던가 뭘로 씌우시던가 하십시오. 네, 이는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운과 명예운을 좌우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병든 환자가 많은 병실에 생기가 약할 수밖에 없듯이 이는 여러분의 집안 역시도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꼭 신경을 쓰셔야 할 것들이 바로 문들입니다. 혹시 문들이 맞지 않거나 칠이 벗겨졌거나 이것이 고장이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만일 이렇다면 이 부분 꼭 고쳐서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여섯 번째로 낡아서 신지 않는 신발들입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꼭 신발장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현관에는 지금 신으시는 신발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신발장 안에 넣으십시오. 네, 우리 조상님들은 선돌 위에 신발을 보면 그 집안의 번영운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신발 한 짝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성이며 그 정성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그 집안의 번영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현대 풍수학에서 너무나도 중요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발이 더러운 사람, 함부로인 사람이 절대 성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어리실 적 신발 뒤축을 접어 신다가 어른들에게 혼나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는 신발이 험하면 못 산다는 우리 어른들의 경험 때문에 그러하셨던 거예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밥솥이 고장나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방은 이 집안의 재물운을 좌우하는 곳이며 또한 이 밥솥은 재물운의 상징인 거예요. 하여 예전 부뚜막은 어느 곳도 올려두면 안 되는 장소이기도 하였죠. 여러분, 지금도 이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밥솥부터 가져다 두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가족 구성원들의 돈복과 건강운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는 밥솥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행여 고장이라도 난 것이라면 이것은 꼭 고치시든 아니면 버리시든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칠이 벗겨져 사용하지 않는 후라이팬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꼭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네, 주방은 항상 사용하는 것만, 생기 있는 것만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